안녕하세요, 신차의 모든 것입니다. 포르쉐 911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다고 해서 최초 공개되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포르쉐 부스는 포르쉐 핵심 가치를 담은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부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란투리스모 스포츠 라인업을 상징하는 섹션과 그리고 이 퍼포먼스 혁신적인 가치를 담아낸 순수 전기차 라인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은 지금 911 차량이 페이스리프트 돌아왔으니까 먼저 살펴보고 마칸 일렉트릭 그리고 타이칸 일렉트릭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의 모든 것에서 신차 장기 렌트 리스를 하시면 고객 맞춤 견적 최저금리로 진행해드리며 상담에서 출고까지 견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출고로 끝이 아닌 출고 후 AS, 정기점검 예약, 계약 만기 차량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신차 구매, 고민부터 출고까지 신차의 모든 것. 포르쉐 스포츠카 911은 코드네임 992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하면서 992.2 코드네임으로 새롭게 돌아왔는데요. 전면부를 봤을 때는 전체적인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포르쉐의 아이덴티티를 담았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전면에 딱 봤을 때 구형 모델과 신형 모델,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단 에어 인테이크 부분인데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가로 형식이 된 에어 인테이크가 들어갔으면 이번 992.2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세로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플랩이 들어가는데 열을 쓰지 않거나 저속 주행을 해서 열을 식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플랩이 닫힙니다. 그리고 다시 주행이 들어가거나 고출력이 나왔을 때는 플랩이 열리면서 열을 식혀주는 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헤드램프를 보시게 되면은 원래 911 모델은 헤드램프가 4점식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 모델도 4점식으로 똑같이 들어갔지만 가로로 얇게 뻗은 그래픽이 들어가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이 911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전면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측면도 볼 건데요. 911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를 담아내는 곳이 바로 리어 팬더 부분인데, 리어 팬더 부분이 단순히 미적 감각을 살려놓은 게 아닙니다. 공기 역학적인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해 설계된 디자인입니다. 근데도 이제 미적 감각까지 다 챙겨온 거고요. 측면부는 기존 모델과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큰 차이점이 없고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카브리올레 모델이 아니고 쿠페 모델이거든요. 리어 스포일러가 위로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바로 하단 디퓨저 부분입니다. 하단 배기구 형상이 조금 더 큼직하고 스포티하고 날렵한 이미지로 바뀐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992.2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달라진 점은 외관 디자인에서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전장은 51mm가 길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휠 베이스는 동일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2열 폴딩이 되는 게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편리한 부분 중 하나로 다가왔습니다. 출력 부분이라든지 엔진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3.0L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채택했던 전장 모델 대비해서 혁신적인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전기 모터의 출력을 더해서 엔진 리스폰스를 더 강화시키고 출력이 높아지는 걸로 돌아온 건데요. 3.6L 6기통 가솔린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면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스포츠카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던 911 역시 환경 문제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었는데요. 그 대신에 출력을 좀 더 늘리고 541마력의 62토크가 나오면서 제로백은 3초가 나오고 최고 속도는 312km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어느 스포츠카 모델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성능과 출력을 보여주는 이번 페이스리프트 911 모델입니다. 신차 장기 렌트 리스는 신차의 모든 것. 실내에 딱 들어오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타코미터, 그러니까 아날로그 계기판이 사라지면서 포르쉐 다른 신형 모델들인 카이엔, 타이칸처럼 전체 디자인이 다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스포츠카 브랜드의 고유 명사인 911 모델에서 가장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이고, 시그니처였던 턴키도 사라졌습니다. 버튼 시동으로 바뀌면서 헤리티지가 많이 그리워지는 911을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차세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911도 어쩔 수 없이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아날로그 계기판이 아닌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조작 컨트롤과 주행 모드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장점으로 올 수 있지만, 그래도 911의 헤리티지가 많이 아쉽습니다. 기어 셀렉트 같은 경우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전장 모델과 동일한 기어 셀렉트가 들어갔습니다. 카이엔이나 파나메라 그리고 타이칸 같은 경우는 칼럼식 기어나 버튼식 기어로 바뀌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아직은 페이스리프트다, 그냥 나는 부분 변경 모델이다 라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고, 다음 풀체인지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일단은 2열 폴딩이 되는 것도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현행 모델 같은 경우는 베이스 모델도 있었고 4 그리고 S 모델, GTS 넘어서는 터보 S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구축이 되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GTS를 먼저 필두로 국내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출시는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고객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인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911 GTS 쿠페 기준으로는 2억 3천만 원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2억 4천에서 2억 5천 출고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기본 출고가를 제외하고 일단은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야 되는 인디오더 911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 가격이 상당합니다. 하나
하나만 넣어도 몇백만 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옵션을 조금 넉넉하게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3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911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행 모델 같은 경우는 1억 후반대의 출고가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넣더라도 2억 5천, 2억 7천, 그리고 뭐 터보 모델까지 가야 3억이 넘어갔었는데 이제 911을 타기 위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911 페이스리프트 GTS 모델이 딱 국내에 입항이 되고 출시가 되었을 때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어떻게 달릴지는 굉장히 기초가 주목되는 차량입니다. 포르쉐 911 페이스리프트 코드네임 992.2 모델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메인은 911이었지만 지금 포르쉐 부스에는 굉장히 많은 차종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신형 파나메라 GTS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전기차의 핵심 모델인 타이칸 GTS가 있고, 앞에를 보시게 되면은 포르쉐에서 가장 대표적인 SUV 카이엔 모델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마칸인데요. 마칸이 파나메라나 카이엔에 대비해서 판매량이 많이 밀려서 맨 뒷전에 있긴 했었는데 글로벌 세계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엔트리 모델입니다. 이 마칸 모델이 내연기관을 벗어내고 전기차 마칸 EV라는 코드네임으로 돌아왔고요. 전기차는 보통 조금 애매하고 밋밋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포르쉐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전기차인데도 굉장히 이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출시 가격이 일단 기본 후륜 구동 베이스를 했을 때 9,900만 원대, 엔트리 모델답게 좀 저렴한 가성비 있는 가격대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칸 4, 4S 그리고 터보 이런 모델들이 라인업이 굉장히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주행 스타일에 맞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마칸 EV 모델도 올해 25년 전기차 시장을 잡아먹을 수 있을지,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기초가 주목됩니다.